시장의 중심 잡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미증 시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시는데 FOMC 회의가 의사록이 이제 가장 큰 이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가 목표치는 일단 패드가 생각하는 수준은 도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제 고용의 목표치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7월 고용지표 발표 전에 했었던 회의 자료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이 일단 테이퍼링을 일단 올해 내에 실시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용지표에 따라서 이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만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 내에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FOMC 회의 이제 공개 전에 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일단 코멘트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테이퍼링이 완료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년 4분기는 부터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충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이 된다라는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스트샷을 해서 일단 9월부터는 지금 8개월 이상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가 8개월 이상 된 사람들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일단 심리 상태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간 원유 재고는 한 323만 배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향후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영향력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게 될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수급 특징주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일장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어제도 이제 2,600억 정도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이제 총 한 7조 7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관이 한 4,1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 계속 매도를 하다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920억 정도 매수하는 게 이제 좀 특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은 이제 계속 쭉 매수를 하다가 어저께는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기관 동시에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 H&M,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HLB, 셀리드, 큐라클, 에코프로, NHM 같은 경우를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 예탁금은 지금 한 70조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1조 8천억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신용잔고가 25조 4,700억,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신용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게 어떻게 강세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로 인해서 반등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 중에 이제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대신에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의 일단 매도세는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장 초반에 1,180원까지 이제 육박하는 그런 이제 원화 환율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이제 담당자가 환율이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발언을 일단 하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0원대 이제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이 와중에 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는 이제 시장 개입이 일단 조금 추가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일단 환율은 어저께 1,168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오늘 전일 저녁에 이제 NDF 시장에서는 다시 1,170원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율이 조금 변동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자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는 뭐 연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7,000원 이상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대신 이제 2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로 뭐 돌아서면서 1,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조정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냥 모양새긴 한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일자 비대면 이제 스팟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막 향후에는 조금 더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전일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화요일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어제 이제 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 분야나 신재생 관련 분야는 뭐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금일자에 다시 이제 2,000명을 넘어가는 이제 확진자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뭐 진단 키트나 아니면 뭐 백신 치료제 아니면 뭐 백신 관련주 쪽에서 조금 오늘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전히 백신 기대감 있을 것이라고 보셨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지켜보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살펴봐야 할 이슈 업종 해운주에 주목을 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DBI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또 어제 급등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BDI 지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6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BDI 지수가 3,606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6월 18일 날 2,42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50%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초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64%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BDI 지수가 출렁출렁거림은 있다라고 하지만 꾸준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상해 그 운임 지수, 이제 SCFI 지수도 지금 상당히 뭐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 단위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8월 13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8,28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1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초 대비로 한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주 노선이나 이제 유럽 노선의 이제 그러니까 물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뭐 대란 수준의 상태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또 이제 중국의 이제 닝보저우산 컨테이너 항구가 지난 주 수요일부터 일부가 이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이제 컨테이너 항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쪽 관련돼서 이제 물류가 이제 제한이 되면서 관련된 해운 운임도 다시 강세를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해운 운임 이게 과연 고점이냐 더 갈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경제 해제 확대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4분기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성탄절 같이 이제 전통적인 소비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현재 같은 그 수급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운 운임 자체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선박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박 주문에서 선박 인도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인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해운 운임 자체가 뭐 그렇게 급격하게 꺾이거나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선 쪽으로 이제 뭐 H&M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 이제 임단협 관련 때문에 좀 주가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그런 측면이 있어 좀 쉬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임단협이 이제 무사히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BDI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벌크성 특성상 이제 장기 용성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BDI 운임이 올라도 지각적인 수익 반영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펜오션이나 그다음에 대한해운이 주가가 조금 못 갔었던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펜오션이나 이제 대한해운의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BDI 부분이 생각보다 좀 일찍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펜오션 같은 경우에
BDI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BDI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벌크선을 운영하고 있는 두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예상보다 수익이 일찍 반영이 된다. 그러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BDI는 벌크선 펜오션이고 상하이 운임지수는 컨테이너 HMM인데 둘 다 지수가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장 미국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하고 이제 환율하고 같이 이제 맞물린 측면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아마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도 지속될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는 건데요. 대신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나올 거냐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따라 좀 달릴 것 같습니다. 전일자는 일단 외환 당국에서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에 이제 실물 개입 때문에 이제 안정을 찾았긴 했지만 금일자도 아마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일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공정 부배 관련된 언급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연 사람들의 사회적 기여나 환원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분배 정책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민간에 대한 투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부분이 조금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시장도 아마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업종별로 빠른 이제 순환매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걸 쫓아가실 수 있으면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현금 보유를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